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40회 육친의 희기 네 번째 시간으로 상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영상이 40번째로 넘어가네요. 상관,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이다. 상관은 예리한 추리력, 탐구력, 관찰력이 뛰어나며 다재다능하고 예술적 자질과 기회가 뛰어나고 뛰어난 화술로 강의 연설 능력이 있다. 특히 상관은 이 추리력, 특히 관찰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을 특히 천간에 둔 사람은 강의라든가 연설 같은 거 있는 거 아주 잘합니다. 남들보다는 짧은 시간 배워도 내가 그만큼 남들만큼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남들에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뭐 이끌고 남 앞에 서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하고 재능은 있으나 화술이 좋으며 말이 많고 비판적이다. 이제 말은 뭐 제가 늘상 할 때 하는 말이지만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본전밖에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화술이 좋다 보니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게 되면 비판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 간혹 환영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이게 이제 상관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뭐 정당한 방법을 써서 승리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조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너무 또 과한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관은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나쁜 의미의 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자화자찬을 하거나 아나무인의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관이 그렇죠. 뭐 자기가 잘했다, 자기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남을 조금 무시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나무인이다 보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 없이 함부로 대하며 비밀을 이야기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배려 없이 함부로 대하며 비밀을 말한다. 이런 말들이 상관의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때로는 지기 싫어서 남들과의 어떤 비판과 의견 충돌이 생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기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감춰야 될 얘기라든가 없는 것도 아주 침소봉대처럼 적은 것도 크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뭐 재능도 있고요. 뭐 모사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도 쓰기도 하고 뭐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화술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절대 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거라든가 어떤 남들과의 경쟁에서 뭐 이렇게 말로 뭐 어떤 승부를 겨루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머리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사도 있고 뭐 재능도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을 한다, 사실을 얘기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실과 정확함이 그 사람이 좀 감추고 싶은 내용도 있거든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관은 이거 툭툭 내뱉는 겁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뭐 악의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뭐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심하게 자존심을 남들을 또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말로 인해서 뭐 어떤 상황에 빠져서 구설에 휩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비판적인 기질이 많고요. 부정적이고 때로는 반항적인 기질도 있고 좀 청개구리 기질도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죠. 추리력, 뭐 그러다 보니 연구라든가 뭐 어떤 직감, 예감 이런 것들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뭐 중후하고 뭐 인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직감 어떤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체로 교육자, 뭐 언론이라든가 유경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식상이 특히 상관이 잘 구성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상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배우자 인연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특히 아들의 인연이 자식과 인연이 좀 약하기도 한 것이 상관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은 건명에는 직장, 명예, 곤명에는 직장 남편인 정관, 특히 상관은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자마자 정관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되죠. 상관과 정관은 떨어뜨려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해치는 흉신으로 식신과는 달리 이성 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애정 문제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상관인 어떤 색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때로는 이성도 좀 감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직접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애정 문제가 동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스 기질이 있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겐 뒤를 밀어주는 희생, 봉사, 동정심이 강한 면도 있다. 이런 경우는 좀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적응력이 뛰어나고 이게 특히 이제 상관의 특징입니다. 적응력, 때로는 임기응변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상관의 특징이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못하는 한이 있으면 자기가 모른다라든가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도 자기가 맡게 되면은 그걸 알아서 남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승부욕도 강하고요. 지고는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 대 때리고 와야지, 두 대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 대 때리고 와야지 그런 승부욕은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타산이 좀 빠르죠. 계산을 순간머리처럼 확 돌린다는 뜻이고요. 순진한 척 하지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날쌔고 소리 없이 행동하는 타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의 뜻이 좀 더 임기응변이라든가 승부욕, 이해타산 이런 거에는 좀 더 뒤에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상관은 좀 배설하고 어떤 무형의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기침, 방귀, 대소변 이런 것들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관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화장실도 아주 무난하게 잘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현하는 기질도 뚜렷하게 있고요. 언행이 좀 무례하기도 하고 자만하고 시비가 잘 일으키고요. 구설도 잘 일으키고 말과 행동이 조금 부적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말이 많다가 보면 꼭 그대로 사람들이 행하지는 못하지요. 또 상관은 아까 정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분명히 관제구설이라든가 정부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일어난 송사 문제가 꼭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웅변, 어떤 분야 같은 웅변이라든가 연설, 정치인, 연설가 이런 게 좀 더 맞겠지요. 강사 이런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광고, 출판, 기획, 때로는 예술 분야, 음악, 조명, 때로는 경매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부실한 걸 사서 상관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부실한 걸 사서 그걸 잘 고쳐가지고 좀 높은 값에 팔기도 하고요. 또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뭘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주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애정 문제가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꼭 애정 문제에서는 섹스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꼭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관이 있었을 때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흉성이니까 조상덕이라든가 이런 건 좀 없고요. 또 여자 사주에는 남편과 때로는 남자 사주에는 자식과 인연도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다는 의미는 이제 시작부터 그렇다는 의미겠지요. 월에 있었을 때는 조모라든가 형제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 특히 아들을 낳은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들 낳고 나면은 부부간의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공직이 있더라도 이 상관이 월에 있었을 때는 특히 좀 더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서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 흉악이 구성되어 있었을 때는 자녀의 덕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월에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자 같은 경우 특히 일지의 상관을 깔고 있으면은 배우자 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관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배우자와의 인연은 조금 글쎄 뭐 좋다, 배우자 덕을 보고 살아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일지에 상관이 있었을 때는 특히 배우자의 풍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 있었을 때는 자녀 문제, 특히 상관이 기둥으로, 남녀 모두 상관이 기둥으로 있으면은 특히 배우자라든가 특히 자녀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도 고독하고 이별하고 때로는 별거하고 이런 일들도 또 본인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상관은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그게 흉성이 조금 어떻게 말할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흉성의 작용이 강하고요.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흉성의 기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의 활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은 귀격이 되려고 하면 강왕해야 한다. 특히 이 상관이 좋게 되는 귀격이라고 하는 거 있을 때는 강왕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아까 식신에서도 봤었죠. 특히 강왕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관을 또 보자마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식신을 보자마자, 식신에 제가 설명했죠. 식신을 보자마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거 뭐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상관이 있으면은 정관이 있는지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사주에는 더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는 뭐 직업을 가졌다가 뭐 이 직업 가졌다가 저 직업을 가졌다가 뭐 좀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직업은 자꾸 바꾼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따지면은 직업은 얻을 수는 있지만은 뭐 여자 입장에 따지면 이게 상관이 정관을 해치거든요. 정관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직업 바꾸듯이 배우자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을 보자마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배우자, 그래서 직업, 때로는 명예, 남편과의 인연이 변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형충공망이 되면 정제, 정인이 있더라도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쁜 놈들은 뭐 특히 상관, 뭐 병관 이런 것들은 흉신들은 가만히 냅두거나 때로는 합해서 달래야 됩니다. 그 형충이라든가 공망이 된다는 의미는 그걸 흔들어 버린다는 의미지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상처난 것은 가만히 덮어놔야 그게 나중에 그 상처가 막 덧나지 않고 차분해지는데 이걸 자꾸 긁는다라든가 뭐 자꾸 뭐 툭툭툭 건드려 보면 더 성이 나서 뻘겋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지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흉성은 가만히 냅두거나 합해서 살살 달래야 되는데 이걸 막 긁어서 부스럼 만든다는 것처럼 형충공망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제와 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일을 썼을 때는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격의 상관이면 자신은 발달할 수 있으나 남편이 발달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관이 인수와 정인과 신강한 상관이 정인과 잘 이루게 되면은 특히 전문직 사주를 이룹니다. 특히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 사주를 이루기는 하는데 이랬었을 때는 사주에 정관이 없었을 때 얘기겠죠. 근데 사주에 정관이 없다는 거와 운에서는 꼭 정관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사주들은 옛날에는 뭐 특별히 좀 뭐 아주 부모님이 잘나지 않는 한 좀 좋은 곳에 시집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고서를 보면 그렇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정제를 만나면 재주를 이용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식신 얘기할 때 식신은 편재와 어울리게 되면은 식신생재로서 이거는 장사의 재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상관이 정제랑 어울려도 장사의 재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둘 다 장사긴 하지만은 뭐 앞에 식신과 편재가 어울릴 때는 이럴 때는 뭐 돈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집 뭐 이게 또 그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프집 같은 거, 뭐 때로는 뭐 삼겹살집, 뭐 이런 집들은 크게 내가 뭐 사장이 꼭 기술을 가져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 식신과 편재가 어울릴 때는 쉽게 누구나 금전만 가지고 있으면 차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식신과 편재의 조합이고요. 상관과 정제 조합의 장사의 재물은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는 어떤 뭐 미용사 같은 것도 주인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너무 주인이 미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면은 이것도 직원들 다루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상관과 정제가 만나는 장사 같은 경우는 주인이 본인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요즘에 쉽게 볼 수 있는 네일 아트 샵이라든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상관과 정제 조합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공방을 차려서 뭐 내가 공방을 만드는 사람들, 뭐 길거리 요즘에 보면 조그맣게 해서 점포 한 칸 넣어서 공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도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만드는 이런 것들도 상관과 정제 조합의 장사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제일 귀격으로 오를 때 이겁니다. 상관이 신강하고 정인이 있으면 전문직으로 발달한다. 이게 이제 특히 상관이 전문직으로 발달한다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쓸 때 요즘에 좋은 거는 뭘까요? 뭐 의사, 변호사, 뭐 옛날에는 상관 정인이 어울릴 때 뭐 교사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좋은 거는 관직에 나가지 않으면은 장사하는 것들 자체는 전부 다 하찮하게 봤었지요. 근데 상관과 정인이 어울릴 때는 이거는 이제 어떤 옛날로 따지면은 선생인데 훈장 같은 거 관직에 나갔다가 뭐 낙향해서 이제 지방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서당을 하나 차리면은 비록 뭐 돈은 크게 많이 못 벌지도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요. 그래서 상관과 정인이 어울릴 때는 선생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다른 여러 분야의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상관과 정은이 어울릴 때는 우리가 누구나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문직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간합을 하면 흉이 기람으로 변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상관이 형충공망이 될 때는 이걸 막 긁어서 덧나게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되지만은 합하면은 이게 이제 흉함이 좀 덜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정인이 보호하면 신약해도 흉함이 덜하다. 그래서 상관의 최고의 보호자는 일단 정인이다. 그래서 상관 정인을 어울리는 건 아주 귀격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식상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 어떤 여성 같은 경우는 생식기, 뭐 때로는 자궁, 유방 같은 걸 나타내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허약하면은 뭐 자궁이 좀 발달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상이 뭐 겨울에 식상이 형충하게 되면은 뭐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자 사주에 관과 식상이 합하게 되면은 뭐 때로는 기둥으로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부정포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거 혼전 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식상이 없으면은 뭐 때로는 어떤 분의 남자 사주에는 식상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식상이 없는 사주에는 뭐 장모가 없는데 때로는 처가에 장인이 장모가 없는데 장가를 가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좀 무력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곳에 장가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식상이 또 때로는 암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뭐 지장간 장간에 숨어서 암압을 하게 되면 연애 박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한테 아주 잘합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 들통이 날까요? 형충은 일어나면 그게 드러나겠지요. 숨어있던 것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상관의 활용은 또 이렇게 보고요. 좀 더 다시 또 하나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급각살, 수옥살, 도화살이면 그 작용을 하며 괴강이면 무관이다. 뭐 급각, 수옥, 도화 이것들은 추후에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끝나고 나서 신살 파트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괴강이면 무관이다. 이게 특히 이제 상관이 이럴 때 무관입니다. 이럴 땐 좀 뭐 제가 뭐 이렇게 군 관련 일을 좀 많이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상관이 뚜렷하게 있다고 해서 좀 아주 고위직으로 흔히 말하는 별을 달거나 이런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꼭 무관이기는 하지만은 꼭 뭐 고위직, 뭐 크게 별을 달거나 이렇게는 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은 무관의 기질은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상관이 아까 정인과 만났을 때 규격이라고 했는데 상관이 평관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실행력, 결단력, 용기, 특히 이럴 때 재앙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상관과 평관이 만났었을 때 이거는 특히 무관으로서 좀 성공한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최소한 뭐 중력급 이상 대령급까지는 간다라고 보지요. 뭐 대령으로 나이가 들어서 전역만 해도 뭐 그렇게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관이 기례작용을 하면 뛰어난 재능이 무궁무진하게 발휘하여 성공을 한다. 뭐 자식이 되는 글자가 목일 때는 간, 화일 때는 심장, 시력, 그 다음에 토일 때는 위장, 금일 때는 폐, 피부, 관절, 수일 때는 신장, 방광, 비뇨기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는 것도 참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여자가 관과 식상이 일치할 땐 부정포태다. 아까 말했다시피 뭐 형충이 되면은 역마의 식상이 형충되면 자손의 차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인이 동주하면 상관과 편인이란 말이죠. 정인이 아니고 상관과 편인이 동주하게 되면은 남편 자식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하면은 뭐 상관이 많다. 이거는 아까 했듯이 꼭 색정에 문제가 생긴다. 자식과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무관이면 귀격, 때로는 종교, 예감, 직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인연이 빠르고 의욕 활동력이 약하기도 합니다. 공손하고 또 순종하고 타인의 어떤 화합 같은 것도 잘합니다. 또 식상이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년, 정미월, 갑자일, 계유일에 태어난 남자 사주입니다. 늘상 사주를 보면 처음에 얘기했었죠. 늘상 여기다가 음양부터 먼저 붙여봐라. 그래서 공부니까 처음에 음양을 붙이다 보니까 개는 음의 수지요. 그 다음에 갑은 양의 목입니다. 정은 음의 화죠. 또 정화도 음의 화입니다. 유금은 음의 금이고 자수도 음의 수고요. 미토도 음의 토, 축도도 음의 토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으로 따지면은 뭐 특별하게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놓은 것도 오행의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는 검은색이죠. 목은 블루나 청색 같은 거, 화는 붉은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색깔들도 여기에다 색깔 표시할 때는 조금 뭐 PPT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쭉 보다 보니 뭐 특별하게 편중된 것은 없다. 그러면 이제 일간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죠. 간목은 언제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은 정화가 괜찮다고 했었고 또 정화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게 두 개 있으니 초년에는 발달을 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행은 뭐 그렇고 신강신약을 따지다가 보니 이 사주는 갑이 1개, 그 다음에 갑을 생해주는 자수가 수가 2개, 그러다 보니 3점입니다. 목 1점, 수가 2개에서 3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목과 수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목수의 운을 찾다 보니 목의 운, 그 다음에 수의 운, 목의 운, 수의 운, 목의 운,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수의 운, 또 때로는 수의 운,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뭐 정축년생이니 나이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97년생이죠. 그래서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 따지면 이제 15대 을사대운에 들어있는데 뭐 그렇게 운은 뭐 그냥 그렇다. 근데 30대와 35세 때부터 45세 때까지 가장 활동해야 할 시기에 좋은 운을 타고나기는 했네요. 그 다음에 합축을 한번 살펴보죠. 천간에 합은 없습니다. 지지합은 뭐 있을까요? 뭐 유축이라고 하는 거, 사유축에서 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축이라고 하는 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뭐 또 다른 거는 뭐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축을 보면 형도 보면은 축 여기다 술이 빠진 이 술이 빠진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술에 빠진 형도 형에서도 여기서 술이 빠졌죠. 그러면 술이 언제 오는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대원에서 쭉 보다가 보니 뭐 술은 85세 때 술이 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근데 술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그 천간에는 갑경충, 정계충, 정계충. 그래서 뭐 둘 다 쌍충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도 충이 있느냐?
충미충 이렇게 충미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충이 충미충이 두 개, 충미충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충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보면은 충은 깨고 부시고 좀 악착 같은 기질이고 이렇습니다. 간목 입장에 따지면은 정화란 상관인데 그 정화가 상관이 어떤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데 그게 충하고 있다고 해서 승부용으로서 상관은 충하게 되면은 그 귀함이 사라진다 그랬죠. 근데 귀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조금 알만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악착 같은 기질도 좀 발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이 이 사람 상태에서는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때로는 형, 충, 파, 파는 잠이 원진이 보이죠? 원진이 뚜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육친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수와 간목과의 관계는 수생목하지요. 수생목하다니 이런 경우는 수생목 정인입니다. 그 다음에 간목과 상관과의 관계는 간목이 화를 정합니다. 상관이죠. 그 다음에 음양이 다를 때는 상관. 그 다음에 간목과 유금과의 관계는 금극목입니다. 금이 목을 극하지요. 그럴 때는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다를 때는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 같은 경우는 수생목합니다. 수생목하는데 이럴 때는 나를 생해주는 것은 정인과 편인인데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미토는 내가 극하는 겁니다. 목극토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음양이 다를 때는 정제. 그 다음에 축토도 정제. 이래서 상관정제, 상관정제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정관, 정인정관 이렇게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성 자체는 아주 나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인도 있어서 상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제, 정관, 상관도 정제랑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 또 정관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관이 너무나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관의 작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조금 크게 작용을 한다거나 눈에 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또 정관이 또 언제 오느냐? 55대5의 정관이 오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지금 신경 쓸 만한 그럴 나이는 아직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 이 사람은 그래서 사주 구성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뛰어난 사람이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탑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1, 2, 3등 안에 1, 2, 3, 4, 5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5등 안에 들지 못하고 거의 5등이라든가 6등, 7등, 8등 이런 정도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자체는 구성이 탑 클래스에 들기는 한데 탑이 안 되다가 보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마 그게 신약한 사주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에서도 을목의 운이 그렇게 썩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쳐주기는 분명히 받쳐주는데 예를 들면 앞에 을묘 됐거나 을해 이렇게 됐었으면은 이게 좀 더 크게 받쳐줬을 텐데 운에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운이 올 때는 길하게 작용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고요. 전문가로서 재능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재주를 발휘해서 재물을 얻기도 합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때로는 기대 이상의 활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하게 될 때는 흉하게 작용할 때는 승질에 좀 실패하겠지요. 시험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명예도 조금 없어지고요. 시비, 쟁투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식상이운이 식신과 상관이운을 크게 묶어서 길하게 될 때는 조금 시작은 하지만은 시작은 불안합니다. 근데 결과는 양호하고요. 또 조금 더 밀어붙이다가 보면은 재물의 인연도 생긴다. 사손이라고 하는 것이 경사스럽게 작용을 하고요. 예감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식상 같은 경우는 나 입장에서 아랫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길하게 작용하니까 아랫사람이 나한테 길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흉할 때는 제일 먼저는 이제 정부와 관련된 관제송사,
직업, 그 다음에 뭐 시비구설이 생기고, 뭐 때로는 하극상할 일이 생기고, 뭐 부부불하거나 때로는 뭐 소실득자거나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주에 식상이 망할 때는 특히 이제 뭐 식상 같은 경우는 장모죠. 상관은 장인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식상이 신약할 때 좀 신약한 식상은 좀 허접하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장모의 허세가 있거나 때로는 뭐 잔머리 쓰고 농담하다가 뭐 때로는 남한테 뭐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으로 인해서 사주가 바뀌는 거지요. 특히 이제 식상이 비겁으로 바뀐다. 식상이 합으로 인해서 비겁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특히 화일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합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비겁으로 바뀌죠. 무토로 가는 것이 무게합 화니까 무토가 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때로는 묘술이합도 마찬가지겠죠. 화 입장에 따지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인데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화로 바뀌니까 그렇게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식상이 비겁으로 바뀔 때는 뭐 장인 장모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뭐 때로는 재물의 손실이 생기죠. 이제 비겁이 아무래도 내 재물을 털어먹게 되니까 때로는 부와 때로는 어린 사람 때로는 아랫사람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래도 비겁이라고 하는 내 아랫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 비겁으로 바뀌니 나와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욕심 부리다가 재물을 돈은 이제 식상은 재물의 원신이지요.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돈을 욕심 부리다가 그게 비겁으로 바뀌니 손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식상이 변해서 그대로 식상이다. 뭐 특히 뭐 목 같은 경우는 오미 같은 경우는 오미 이제 여기가 오미합 화지요. 그다음에 토입장에는 진유가 있고요. 화일주는 뭐 자축이 있고 뭐 수일간에 따른 인해합 목이 있나요? 뭐 이런 거. 이럴 때는 뭐 식상이 변해봐야 식상으로 바뀔 때는 장인 장모 자식의 극성 때로는 잔재주 꾀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중으로 사기당하고요. 때로는 관제송사가 계속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재성으로 바뀔 때 특히 화일간일 때 진유합 같은 경우는 화일간에 뭐 이런 어떤 같은 것들 진이라고 하는 것이 진유합 금이지요. 그러니까 화는 진인데 식상인데 그 진토가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일간은 병신, 뭐 때로는 사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용신운이 와서 큰 재물을 얻거나 귀신일 때는 자기한테 속아서 재물에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부와 장모의 유산을 얻기도 합니다. 지출이 늘고 뭐 자식이 돈 주어서 사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상이 변해서 관살이 되었다. 이럴 때는 금일간일 때 무게합화 같은 거. 무게합 화지요. 그럼 금일간일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화로 변하는 겁니다. 관살로 바뀌지요. 뭐 특히 뭐 수일간일 때 갑기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관살은 나를 치는 거니까 장모가 관살로 바뀌는 거지요. 무섭죠. 취직시켜주기도 하고 뭐 취직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관살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또 부하 아랫사람의 대장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럴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노조위원장 뭐 이런 것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 아랫사람들에게 승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취직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자식이 아랫사람이 애인으로 바뀌게 되니까 뭐 애인을 얻기도 하고 자식 아랫사람들에게 뭐 명예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의 인연을 맺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재관이 합하여서 집에서 재관이 합하면은 남자와 관계를 남편을 힘들게 하고요. 식상이 관과 합하게 되면은 여자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재와 관이 합하게 돼서 뭐 남편 이런 문제겠죠. 식상이 인수를 변한다. 식상이 인수로 변할 때는 목일간일 때 특히 이제 병신, 사신, 금일간일 때는 자축 이런 것들의 역할들입니다. 부하 때로는 장모, 부하 자녀 때로는 아랫사람, 장모가 인수로 변하는 거니까 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공부시켜 주기도 합니다. 도와준 후에 얻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후배가 먼저 나 위에 있다. 인수 같은 건 나의 나보다 어른이니까 후배가 아랫사람이 나보다 윗자리에 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노력한 후에 대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상관은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자꾸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니 제가 흘끼흘끼 시계를 보면서 녹음을 하는데 상관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육친의 10가지 육친 중에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상관이고요. 변화무쌍한 것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좀 상관의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40번째 상관론에 대해서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